이슈 이슈다 시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금 하원에서 진행되는 인민재판, 그러니까 1월 6일 의회사 땡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공화당 리즈 체이니가 민주당 낸시 펠로시에게 입쁨을 받으면서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공화당 의원이 하나 더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일리노이의 아담 킨징어 의원입니다. 뭔 오징어도 아니고 킨징어, 킹 오징어인가요? 오늘 첫 소식은 공화당 트럼프 반대파의 또 다른 선봉장인 이 사람, 킨징어가 오징어 됐다는 소식입니다. 킨징어는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중간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당연히 미움받고 떨어질 것이라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오징어처럼 쭈그러든 거죠. 그런데 이 킨징어는 그래도 우쭐대는 게 좌파 성향 강한 시카고 인근 지역에서 당선된 공화당 의원이라면서 내가 안 나가면 그 어떤 공화당 후보도 이 지역에서 민주당을 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배짱 튕기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헛소리는 아닌 게요. 시카고가 속해 있는 일리노이주는 인구가 쪼그라들어서 현재 배정된 연방하원 의석도 18개에서 17개로 이번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선거구가 재조정되는데 민주당들이 선거구 재조정을 자기네 입맛대로 실시하고 있다는 강한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일리노이는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왜 인구가 줄고 시카고가 막장 됐는지 잘 아시겠죠? 지금 오징어, 아니 킨징어가 하원의원으로 있는 선거구는 위스콘신주와 인디애나주와 인접한 부근인데요. 외곽 지역으로 보수 성향이 그나마 강한 곳입니다. 민주당은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서 이 지역을 토막내 민주당 의원이 꽉 잡고 있는 선거구들에 속하게 만들려는 회책 중인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리노이주 공화당 소속 연방 의원인 데니 데이비스 의원도 아마도 공화당 선거구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낙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공화당 내 반트럼프파 하나가 숙청되는 효과도 만만치 않을까 싶습니다. 외부의 적 하나 생기는 것보다 내부의 적 하나를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라는 것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도 배신자 한 분에 관한 얘기인데요. 최악의 배신자, 지금 진행되는 미국의 몰락을 사실상 자초한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부통령 마이크 펜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또다시 하면 입 아프지만 다시 이분이 어떻게 미국을 망쳐놨는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6일 상하원의회 합동회의가 있었고요. 이날 선거인단 확인 인증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합주들에서는 땡땡 선거가 얘기가 한창이었고 완벽한 결과에 대한 결론도 갑론을박 상황이었습니다. 펜스는 상원의장 자격으로 단 한마디만 하면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선거인단 인증 못한다. 더 조사하자. 그냥 대통령이 대통령이야. 어거지 부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일단 인증 못한다. 이러면 다 되는 거였는데요. 그걸 안 한 거죠. 그의 행동은 직무유기죄에 버금갑니다. 민주당도 펜스 바보 아니야? 완전 이상한 짓 했다고 수군댔는데요. 바이든 정권 탄생이 1등 공신으로 대놓고 펜스에게 엄지척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펜스가 요즘에 대선 후보 도전 놀이에 빠졌습니다. 뎁스들의 트럼프 쳐내려고 안달인 거 알고 네오콘이랑 뎁스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궁리하면서 보수주의 투사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초박빙으로 진행되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공화당 유세에 나타나서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라우던 카운티 지역 학부모들에게 당신들이 진정한 승리자들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투사로서 역인종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치하했다고 합니다. 불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놔두고 펜스를 찬조 연설자로 내세우다뇨. 영킨 후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공화당 후보가 일단 이겨야겠죠. 내친김에 혐오스러운 인간 한 명 더 끌어내 이야기할까 합니다. 바로 시카고 시장, 라이트풋 시장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거지 깡통처럼 망해버린 시카고시 저소득층 5천 가구에 매월 $500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해 전국적인 관심입니다. 예산은 모두 $167억 드는데요. 이 돈을 또 어떻게 끌고 올지 시카고 주민들만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3,150만 달러가 든다고 하네요. 원래 그렇죠. 서민들 고열로 짜낸 세금으로 만드는 신사업은 공무원들에게는 축복스런 돈잔치입니다. 내용 알아보면요.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내 최대 규모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칭송한 이번 프로그램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19억 달러 이상의 코땡땡 지원금을 돌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만년 재정적자 상태인 시카고시는 재산세 인상 계획 등을 토대로 내년 지출 규모를 금년보다 무려 30%나 늘려서 논란인데요. 라이트풋 시장은 폭력 방지, 저소득층 주거 문제 및 정신건강 등에 대한 지출을 늘렸다고 밝힌 바 있고요. 이 예산안인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에서 35대 15로 가결된 후 도시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출 계획이라며 자부심을 느낀다는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기본소득제 시범 운영안을 발의한 길버트 B. 예이가스 시의원은 연간 소득이 3만 5천 달러 미만인 성인 가운데 5천 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건 없이 500달러씩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첫 6개월간 수혜자의 지출 내역을 추적 확인해 난방비, 식비 등 기본 생활비에 집중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기본소득제가 근본적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연방기금이 고갈되는 2년 후 또 다른 세금 인상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닉 스포사트 의원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는데요. 또 다른 반대자 매트 오세이 의원은 팬데믹이 촉발한 대규모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손에 현금을 쥐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반문하면서 자녀를 둔 부모가 일하러 나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가시설 등을 확충하는 것이 더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레이먼드 로페즈 의원은 연방 차원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막대한 현금이 풀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된 상태에서 결국 주민들에게 더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결론은 라이트풋, 시장의 헛발질이라고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너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서 오늘도 어렵사리 인터뷰 한 분 모시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세계적 대기업 대표 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누군지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바로 들어갑니다. 큐. 오늘 모신 분은요. 요즘 핫한 분이시죠. 백가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시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환혜자 대표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어려운 걸음했으니까 나쁜 얘기 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질문도 살살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그럼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백가신을 공급하면서 그 상품에 대한 하자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터져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에 무슨 섭한 말씀이신가요? 저희 환혜자 백과신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아서 공급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우리 없으면 수억 죽는 거 아시면서 너무하시네. 일부 저개발 국가에겐 제가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알아주세요. 솔직히 내년도 노벨 평화상 제가 받아야 합니다. 아셨죠? 저개발 국가에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건지 갑질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환혜자에서 백가신을 공급한다면서 그 조건으로 대사관 빌딩, 군사시설 소유권, 은행 담보 제공하라 등 불만이 많은데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저희는 무슨 땅 파서 장사합니까? 아니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는데 나도 남는 장사 해야지 않겠습니까? 특히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남미 국가들에 대해 최근 환혜자 공급 중단을 했는데 이 이유가 지나친 환혜자의 갑질 요구로 보고 있는데요. 정말 화나네요. 우리 백가신 없이 어떻게 코땡땡을 이겨내려고 하죠? 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백가신을 이용하길 바라는 거고 필요한 나라들은 우리 조건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이건 뭐 물에 빠진 거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우리 환혜자 매우 화내고 싶은데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면 백가신의 문제점 많지 않나요?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머.
이거 왜 이러시나요? 그건 말이죠. 우리에 대한 모독이에요. 부작용? 저희 환해자에게 전혀 책임 없습니다. 저희 백과신을 구입해간 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난 알바가 아니에요. 화내고 싶으면 파이든 오빠한테 화풀이 하세요. 이거 한시가 급하다고 임상도 제대로 끝내지 못한 거 내놓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저희도 화 많이 낼 줄 알아요.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럼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환해자 현역 임원들이 전현직 에프다와 시드스 소속 관리라는 사실도 밝혀져서 아주 여러모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요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앤토니 포치 박사님도 계시다고요. 어머,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 이건 좀 자랑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 환해자 막강합니다. 모두 한 배를 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 전 세계 백과신을 무리하게 해서라도 공급할 계획이고요. 전 세계인이 저희 환해자 제품의 백과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백과신 모두 전 세계 어린이도 포함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전 세계 50억 곱하기 70달러 하면 아니죠. 부스터도 매년 맞으셔야죠. 한 번 맞으면 섭해서 어떻게 독감처럼 매년 기왕이면 1년에 2번씩 맞지 않는 게 좋지 않겠수? 그럼 정말 화낼 일도 없고 너무너무 좋겠다. 이보세요.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 그냥 세 개를 홀랑 베껴 먹을 생각이십니까? 어머, 천박하게 화내지 말아요. 어머, 화내면 주사 놔줄 거예요. 네네네. 그냥 인터뷰 마치도록 하시죠. 어쨌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사 놓으러 가야지. 어떻게 잘 보셨나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반응이 안 좋으면 자주 할 거니까 긴장들 하십시오. 금요일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